지난 주말 목포에서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완도에서는 5톤급 규모의 낚싯배에 불이 나 기관실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목포 코로나19 감염자 일가족 3명 가운데 1명이 중학생으로 알려지면서 18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들은 현재까지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민선 7기 2주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남은 2년 동안 청정 전남을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민선 7기 2주년 기자회견을 영상 브리핑으로 대체했습니다. 광양시는 신소재와 관광산업에 집중해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남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와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에서는 선박 화재와 농기계 사고가 발생해 부상자도 속출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하당중학교에 선별진료소가 차려졌습니다. 의료진들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하느라 분주합니다. 지난 주말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A군은 목포 부흥동에 사는 60대 부부의 손자. A군과 함께 거주하던 일가족 3명 모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구체적인 감염원이 파악되지 않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포에서 약 석 달 동안 발생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확진자들은 부흥동에 거주하는 60대 부부와 동거 가족인 손자입니다. 27일 완도에선 5톤급 규모의 낚싯배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항을 앞두고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기관실이 폭발한 겁니다. 이 사고로 선장과 승객 3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기관실에 기름 같은 경우는 유증기라 그래서 그런 게 떠 있잖아요. 그때 이제 잠수 펌프를 가동을 하니까 스파크가 발생해서 폭발한 걸로 보고 있거든요. 이튿날 완도 청산도에선 70대 남성이 몰던 경운기가 전복되면서 소방 헬기가 출동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청산면 아버지가 경운기 사고를 당해서 가지고 의식 없다고 신고가 접수됐어요. 소방 헬기로 인해 병원 이송됐네요. 앞서 27일 장흥에선 생후 80일 정도 된 아이가 엎드려 자다가 질식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사고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목포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0대 중학생의 동선이 확인되면서 목포 지역 18개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23번째 확진자인 10대 중학생은 지난 25일과 26일 학교 이외에도 지역 아동센터와 권투학원 등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12개 학교에 48명이 접촉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들은 긴급 검사와 함께 자가격리 조치됐고 현재까지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확진자가 발생한 중학교는 일주일간 접촉한 학생과 인근 학교를 포함해 목포시 하당동과 상동, 오감동 일원 초중고교 17개 학교는 4일 동안 원격 수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통보했습니다. 목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부부의 동선을 두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재 포털사이트 카페나 SNS에서는 전남의 21번째 확진자가 25일 오전 10시에 방문한 목포 부흥동의 가죽공예 공방이 이미 폐쇄된 곳이어서 다른 장소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있을 거란 추측성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방역당국은 해당 공방이 텅 빈 공간은 맞지만 60대 여성이 공방 개업을 위해 8시간 정도 머물렀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청사 출입을 통제하고 경로당 운영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포시는 모든 민원 업무를 민원봉사실로 통합하고 내부 출입을 최대한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운영을 재개한 사회복지시설 9곳도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고 청소년 시설과 경로당도 휴관과 폐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전남은 김영록호가 출항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남은 2년 청정 전남을 앞세워 일자리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7기 2년,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미래를 향한 도전과 변화의 시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전국 주민생활 만족도 13개월 연속 1위는 물론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새천년 비전으로 제시하고 6대 프로젝트, 52개 과제 발굴을 주요 업적으로 꼽았습니다. 또 국고 예산 7조 원, 전남 예산 9조 원 시대를 열었고 524개 기업 유치와 15,000여 개 일자리 창출 등도 내세웠습니다. 지난 2년은 전라남도 발전과 도민 행복만을 염두에 둔 미래를 향한 도전과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도전 각 분야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김 지사는 남은 2년 집중 과제로 친환경 그린 뉴딜 산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을 블루 에너지 사업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에너지 혁신 거점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그 도전의 중심이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입니다. 블루 이코노미는 미래를 선도하기 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및 그린 뉴딜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마인드와 힘찬 도전으로 블루 이코노미 비전과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사업도 본격 추진됩니다. 섬과 갯벌 등 생태자원과 문화예술 체험을 융복합해 머물면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방안입니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 확대와 농업체험교육단지 조성 등 농업을 통한 소득 증대에도 힘쏟을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올 한 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도약과 비상을 꿈꾸는 전남이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전남 지역 노인 자살률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기준 전남 지역 노인 10만 명당 자살률은 40.2명으로 지난 2015년 58.2명보다 18명 줄었습니다. 2016년에는 48.7명, 2017년에는 45.2명으로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은 울산 37.7명에 이어 40.2명을 기록해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전국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이 노인 자살률이 낮아진 것은 경로당 등을 찾아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이동 상담실을 운영하고 자살 위험군과 고위험군을 선별해 관리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꾸준히 관리한 결과로 보입니다. 전라남도가 7월 1일자로 실장, 국장을 비롯한 부단체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사에는 14년 만에 여성 부단체장을 선임하고 성과가 높은 공무원이라면 직렬에 관계없이 부군수로 발탁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급 지방부이사관에는 김경호 농축산식품국장이 직무대리에서 직급 승진했습니다. 이상심 섬해양정책과장은 14년 만에 여성 부단체장으로 임명됐으며 강진 부군수로 발령났습니다. 대변인에는 이건섭 강진 부군수가, 비서실장에는 손점식 영암 부군수가 각각 임명됐습니다. 한편 과장급 이하 후속 인사는 7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이 7월 1일자로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인사 내용을 보면 장봉기 대광개발사업소장과 유재석 암태면장, 박영철 지역경제과장이 서기관으로 승진했습니다. 5급 사무관은 행정직 이영욱, 강용남, 전현식, 수산직 이화영, 보건직 신경자, 강정희, 신설직 문영윤 등 7명이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신안군은 승진 인사에 이어 조만간 전보 인사를 단행하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광양시에서도 민선 7기 2주년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난 2년을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였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남은 2년은 일자리와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신혜 기자입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하며 성과로 평가받는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한 정현복 광양시장. 지난 2년은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한 전환점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관광과 지역경제 발전에 중요한 교통망을 확충하는 데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광양항에서 율촌 산당 간 연결 교량은 광양만권 광역교통망 체계를 개선해 생활권과 경제권을 확장시키고 광양항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또 지난해 12월 진주 광양 간 전철화 사업을 착공한 점도 강조했습니다. 오는 2022년이면 고속 전철 시대를 열게 된다는 겁니다. 정 시장은 이것이 산업단지 활성화와 광양읍권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10월 광양관광도약의 원년을, 지난 6월 중순에는 관광 브랜드를 선포한 점을 들었습니다. 정현복 시장은 특히 남은 2년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점은 신산업 육성에 찍혔습니다.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2차 전지는 미래 산업의 쌀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양극재 공장과 연계하여 2차 전지 핵심 소재 생산 공장과 폐 2차 전지 재활용 설비 시설을 유치하고 2차 전지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등 52개 기업으로부터 1조 7천여억 원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고 일부 공장도 준공된 만큼 이제 성과가 날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6년째 광양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현복 광양시장의 공약 완료율은 27%. 나머지 공약을 완수할 시간은 이제 2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여수 김포 노선 폐지를 추진해왔던 대한항공이 돌연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회재 국회의원은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대한항공 임원진과 면담을 갖고 노선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이틀 후인 26일 김 의원의 설득을 받아들여 노선 폐지 결정을 보류하고 운항 휴지 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지난 3월부터 여수 노선을 운항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악화까지 겹쳐 운항을 재개할지는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부터 전면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이 재개됩니다. 제주항공은 다음 달 17일부터 무안과 제주 간 노선을 주 4회 부정기 운항하고 이용객 추이에 따라 정기선 전환과 증편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항공료는 정상 가격에서 70에서 80% 할인된 2만 원에서 3만 원대의 특가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무안군은 공항을 찾는 이용객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해 비행 시간에 맞춰 광주와 목포 방면 전용 버스를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 여행사와 연계된 상품 개발과 홍보 지원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고흥 녹동항에서 제주 성산항으로 가는 뱃길이 열립니다. 제주 서귀포시는 다음 달부터 고흥 녹동항과 제주 성산항을 연결하는 신규 여객선 선라이즈 제주가 취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선라이즈 제주호는 승객 600여 명을 태울 수 있으며 하루 한 번 왕복 운항할 예정입니다. 고흥 녹동항에서 제주 성산항까지는 3시간이 걸립니다. 여수시가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기본구상을 확정하고 정부 승인 작업을 시작합니다. 2026 여수 섬 박람회 목표 관람객은 모두 200만 명으로 입장권 판매 등 사업 수입 100억 원과 국비, 지방비 등 모두 24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제성 분석 결과 전체 4천억 원 이상의 생산 효과와 6천여 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수시는 연말까지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에서 순천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325개 재난관리 책임기관을 대상으로 47개 항목을 점검한 결과 순천시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하고 장관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순천시는 재난안전 분야 재정투자 계획과 재난관리기금 관리 실적, 교육 실적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높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억 원은 재난안전 현안 사업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해남군이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공적장부 일본 이름 지우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는 창씨개명자의 성명 복구와 함께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재산을 찾아내 국유화 조치를 하게 됩니다. 대상은 토지 2070필지, 건물 9개소로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재적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국유화 대상은 6개월간 공고를 통해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국유화 조치됩니다. 또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의 정비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추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순천시와 순천의료원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합니다. 검진 대상은 40세 이상의 순천 시민으로 간염 고위험군을 우선 지원합니다. 검사 지원 항목은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의 유무이며 전액 무료 제공합니다. 다만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와 지난해 B형, C형 간염 검진자는 제외합니다. 진도군이 수도권 고객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홍보 기획전을 엽니다. 진도군은 다음 달 2일까지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김과 미역, 홍주, 울금 등 지역 특산품 50여 점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판매될 특산품은 유통 과정이 줄어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다시마 양식 어가에 긴급 경영 안정자금 30억 원을 지원합니다. 긴급 경영 안정자금은 오는 9월 18일까지 완도 금일수협이나 소환수협에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동안 위판 실적이 있는 건다시마 생산 어가만 해당됩니다. 현재 다시마 양식 어민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 부진과 가격 폭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양시 시민 정보화 교육이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광양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했던 교육을 광양읍 중마동, 금호동, 광영동 등 4개 교육장에서 우선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10명 미만의 면지역 교육장은 수요에 따라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학생 승마체험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생 승마체험 사업은 현재 도가 추진 중인 말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승마 인구 확대를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내 초중고교 학생 5,779명을 대상으로 19억 원을 지원해 승마 체험 기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강한 바람과 비는 오후에 모두 그치겠습니다. 강수량은 광주 전남 30에서 80mm, 전남 남해안은 최고 10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해안가에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해 우리 지역 아침 기온 20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비가 그치며 기온은 다시 큰 폭으로 올라 덥겠으며 금요일에 또다시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장마철에는 천식과 알레르기성 비염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알레르기 질환의 주된 원인인 진먼지 진드기가 기승을 부리기 때문인데요. 반드시 진공청소기로 집안을 청소하고 침구, 옷 등을 빨래할 때 뜨거운 물에 삶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가 70%가 넘으면 곰팡이가 활발하게 번식작용을 하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으로 자주 습기를 제거해 습도가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